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그 민사채권의 일종인 그 가장 일반적인 빌려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 빌려준 돈 추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저는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팀장입니다. 그 추심 팀장인데, 가장 문의가 이제 또 많이 오기도 하고, 여쭤보시기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민사채권입니다. 통상적으로 갯돈도 있고, 이렇게, 친구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문의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의가 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의를 좀 드려보는데, 이렇게 상담을 좀 해보면은, 빌려주게 된 이제 동기라든가, 원인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원인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 이런 거를 먼저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먼저 여쭤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채권 종류가 뭐냐, 갯돈이냐, 상거래냐, 민사채권이냐, 이런 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을 알아야 그 채권을 추심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그 개념이 이제 서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여쭤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여쭤보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원인 서류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경우에 이제 크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민사채권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차용증이나 또는 지불각서 이런 경우 또는 공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만약에 그 정도도 없다고 하면은 통장으로 이제 돈이 이렇게 나간 경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일 경우에는 원인 서류로서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요 4가지가 없는 경우에 그냥 현금으로 돈이 나간 경우에는 그냥 딱 까놓고 얘기를 해서 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돈 받을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나갔을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입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줬다, 라고 녹취라도 해놓지 않은 이상은 그걸 입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돈 줬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는 돈이 나갔지만은, 채무자가 네가 언제 나 돈 줬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를 입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서류가 되는데, 이와 같이 한 4가지 정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또는 공정증서, 또는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 아닌 통장 거래, 통장으로 돈이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통장으로 나갔으면 그 통장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으로 돈이 나간 사본, 그걸 이제 복사로 첨부를 해서 원인 서류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소송을 진행을 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인 서류를 이제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1차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실 경우에, 무턱대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접촉을 해볼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편도 보내보고, 변제하라고, 채무자한테, 1차적으로 전화도 넣어보고, 그렇게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자 이제, 하고 접촉을 해서, 약속도 잡아보고, 그래서 변제 약속을 잡을 텐데, 근데 채무자는 안 갚는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다 변제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걔 중에 이제 막 나가는 사람일 경우는 맘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신용불량인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제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다 변제, 언제 내가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변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채무자는 약속은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약속을 철떡같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약속한 날짜에 이렇게 변제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약속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겨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서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용증이나 또는 지불각서라든가 또는 뭐 통장으로 이렇게 돈이 건네졌을 경우에 그 통장 그 건네진 그 사본 이런 걸 원인 서류로 갖춰가지고 법원에 처음에 이제 지불각서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소송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소를 진행을 해서 지급명령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확정이 바로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의가 없는데도 그냥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급 명령을 이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게 가장 좋은데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소송에 가서 다투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류가 확실하고 그럴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 서류만 확신을 하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문제될 건 없겠고,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시효는 이제 10년으로 확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그 재산에 다가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압류를 해서 이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압류의 종류는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채무자의 은행, 거래하는 은행, 그 다음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전세 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 대금 압류, 또는 집에 이제 그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유체동산 압류. 근데 유체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금액이 이제 좀 클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좀 소액 채권일 경우에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조금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뭐 2,000, 3,000, 뭐 4,000 이럴 경우에는 가재도구가 막 그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뭐 나중에 그 감정을 했을 때에 집안의 살림살이가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경비 빼고 남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압류로는 은행 통장 압류,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 그다음에 유체동산 압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압류를 통해서 채권 만족을 얻게 됩니다.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잘하는 채권 추심이다. 또 가장 잘하는 채권 추심하는 방법이다. 또 실력 있는 채권 추심, 하는 실력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복잡한 법 조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거 그냥 채무자하고 잘 이렇게 상담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은 가장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채권 추심이라 그러면은 채권자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머리 썩지 않고 골머리 썩지 않고 가장 쉽게 원활하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어요. 법 조치를 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먼저 항상 문제예요. 채무자가. 왜냐하면은 그 채무자가 이 문제가 그 채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다중채무를 지고 있다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뭐 은행에도 채무가 있을 수 있겠고 뭐 또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체납을 할 수 있겠고, 더더군다나 채무자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또 많고요.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가 아주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돈이 받아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채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채무자 상태에 따라서 돈이 또 안 받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채권자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빌려준 돈, 민사채권일 경우에요. 민사채권일 경우에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법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돈을 꿔줬을 때 만약에 받기 위해서라도 많이 안 갚았을 경우에 받기 위해서라도 원인 서류를 꼭 같이 받아 놓아야 된다. 그 원인 서류는 차용증을 받아 놓던가 아니면은 지불각서라도 받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통장으로 돈을 빌려준다든가 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돈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사인 간의 돈 거래에 있어서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